야. 이게 비타민 D가 음. 그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이라는 데에서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전문 자료를 보는 게 좋고 누가 그렇게 타더라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많이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전문가 얘기를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론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이 과거의 이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에 대한 전문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80년대에는 만성 폐결핵 치료에 비타민 D가 많은 대구 간유와 햇빛을 사용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만성 폐결핵에 비타민 D와 햇빛을 사용했대요. 자, 그러면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지 우리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그 피하지방에서 비타민 D를 생성을 해내는데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최근 여러 실험에서 비타민 D가 폐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면역을 높여 보호해 준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 그래요. 많이 부각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위도가 중부권 위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못하고 이런 그 햇빛을 못 보는 시기, 비타민 D, C의 섭취가 부족한 시기, 이런 시기인 겨울철에 폐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겨울철에 사만사온 그래가지고 딱 추운 때 끝나면서 저기압으로 바뀔 때 많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이제 4일 동안 좀 몸이 따뜻해지면 땅이 따뜻해지면 좀 녹고 그럼 딱 묵기 딱 좋은 사만사온. 근데 겨울에만 들어가셨어요 어르신들이. 여름에 바쁠 때는 원래 안 들어가셔. 밖에 돌아가시고 밖에 나가도 일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울에만 들어가셨는데 옛날에는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숨이 멎었다. 지금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숨이 멎었다. 그게 죽는 거거든요. 숨을 안 쉬는 게. 심장이 멎는 건 급사한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럼 숨을 안 쉬게 되는 그 시기가 비타민 C가 우리 어릴 때 다 기억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런 게 더 심했었는데 없어서 아시죠? 고구마 그 광주리 방 안에. 알죠. 예. 그게 한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이었고 음. 그리고 비타민 C에 섭취하는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었지? 콩나물. 콩나물. 집에 송나물 길어서. 싫어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고. 어디 과일을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이제 겨울에 굶어야 되는 그리고 초봄에 또 이제 가장 힘든 시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딱 나오는 달래라든가 네. 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지에서 충분히 미네랄도 많고 특히 이제 달래 같은 게 냉이가 릴렉스 정신을 릴렉스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 세포들이 펴지는 데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들었거든 거기에. 그래서 지금 먹는 노지에서 자란 네. 냉이나 달래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보약인 거거든. 맞아. 근데 그 시기에 필요한 보약이 딱 들어와야 되는 그게 겨우내 움켜들었다고. 이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지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건 겨울에 햇빛이 부족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다 보니까 폐가 잘 멎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하게 된 게 이제 비타민 C랑 D였던 거고 그리고 이게 비타민 D의 효과를 보면 비타민 D는 면역을 높여 그래가지고 거식세포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없애는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내추럴 킬러 세포 이게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랑 T 림프 세포 등이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서 감염으로부터 이 발병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비타민 D. 그래서 햇빛 봐라 그게 맞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내 이제 어릴 때도 맨날 그러는데 좀 우통 좀 벗고 다니면 어르신들 난리 나잖아. 좀 짧게 입어도 어르신들 난리 나고. 그치. 근데 그게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자꾸 가리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면역을 증강시켜가지고 폐결핵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1800년대에는 만성 폐결핵 치료에 햇빛과 비타민 C가 많은 대구 간유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신약이 밀려서 거의 잊혀져 왔어. 하지만 최근에 실험실에서 비타민 D가 벽혈구 세포 작용을 증가시켜 세포 내 폐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거 다시 나타나서 아 그게 맞았구나 옛날에 썼던 게 맞았구나라고 했고 면역 증강 양면에 그 양면으로 조절을 주는데 면역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시킨다고. 그러니까 면역 과민 반응이라는 것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 D인 거고 그리고 자가면역 증진 건선으로 인한 관절염에도 비타민 D가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논문들로는 사실은 되게 많은데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백혈병 이거 그 확률을 줄이는데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오히려 이제 더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암 치료에 다량 섭취해야 한다는 거라든가
그리고 비타민 D가 항암 작용에 대장암, 뭐 신장암, 전립선암 이거 그 종양의 아세포, 망막 아세포종과 종양으로부터 혈관 그 신생 혈관으로 넘어가는 걸 억제하는 게 비타민 D인 거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칼슘을 우리 보면 이제 빨리 고착시켜 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이런 거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질병을 보면 건선, 습진, 당뇨, 류마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병, 여드름, 유방 섬유종, 음식물 알러지 그리고 집중 부족증 그다음에 활동 집중 부족이 뭐냐면 ADHD 그다음에 이제 활동 과다 ADHD가 ADD가 있고 ADHD가 있는데 집중력이 안 되는 게 있고 오히려 뭐 너무 산만한 경우가 있고 그것도 전부 다 비타민 D 부족인데 여기서 유방 섬유종 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호르몬 계열하고 굉장히 밀접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의 변성인데 이게 호르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환경 호르몬 이런 영향이 커서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과자를 많이 먹은 애들이 그쪽으로 빨리 가.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은 애들도 빨리 가. 근데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과자를 많이 먹는 애들이 대부분 다 또 집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외부로 안 나가고. 이게 이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쓰기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문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강의에서 제품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건강 상담할 때 혹시라도 녹음이 될까봐 아예 제품 얘기를 다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